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들고 와본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어제 크게 하락했었던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했네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래 오늘까지 미국 경기부양책 관련해가지고 뭔가 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의회 의원들은 곧 있으면은 이 겨울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까지 경기부양책 관련된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약간 주춤하는 기색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지금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떨어지는 척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22,942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한국 소식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동 블록체인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16개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름은 뱅크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뱅크사인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오스라고 하네요. 이오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미국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5일 미국 정부에서 조만간에 암호화폐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미국 통화감독청장이 이번에는 CNBC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업계 법률 정책이 불확실한 미래를 맞고 있다. 이는 바로 2020년이 되면서 일부 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뭔가 톤이 좀 누그러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부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달러의 라이벌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부디 긍정적인, 이 암호화폐 업계의 긍정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디파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침서는 대략적으로 디파이 어플리케이션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디파이 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한 축으로 성장한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건 스탠리 디지털 자산 시장팀의 대표 역시 디파이는 2021년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석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은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암호화폐 지갑 관련된 새로 거래 보고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갑은 개인 지갑이고요. 이 개인 지갑과 연동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고객들이 업체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를 자체 월렛으로 진행할 경우 일괄 고액 현금 보고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부담입니까? 빠르면 이 규정은 이번 주 내에 공개될 예정이며, 규정 발표 후 투자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셉 영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들었는데, 일단 조기 보고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룰을 보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자기 비트코인을 전부 다 빼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그 누구도 내가 얼마만큼 뭘 들고 있는지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특히 정부에게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독일 재무장관의 의견과는 다르게 IMF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준비통화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였다가 이름을 DM으로 바꿨죠. DM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독일 및 유럽에서는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IMF는 이런 의견을 고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IMF 측에서는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1개 이상일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적었다라고 합니다. 자, 2021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이슈도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옥션 프로토콜 바운스가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 드베이스노믹스가 랜덤성을 위해서 체인링크의 VRF 기능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칼다노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칼다노가 새로운 종류의 오라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울프람 알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울프람 리서치는 칼다노 블록체인을 울프람 블록체인의 언어 기능을 통해서 통합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칼다노 블록체인으로 연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아방가르드 오라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시는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한 것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블록1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오스의 블록1이죠. 블록1은 비트코인을 단순 가치 저장소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개발 중이다. 우리는 앞서 밝혔던 비트코인 보유량 14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했다. 현재 내부 테스트 및 알파 단계에 있다라고 전했는데, 자, 과연 비트코인의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들은 좀 기대가 되는데, 비트코인을 14만 개 이상 들고 있는 블록1, 부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간다. 이번에는 구세군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구세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부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세군의 모금률이 확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IPO를 위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고위 관계자를 영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신에서는 코인베이스의 기업 공개는 골드만삭스가 이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좀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코인베이스 CEO가 JP모건의 CEO랑 IPO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보가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이랑 짝짝꿍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골드만삭스랑 아니면 이 셋이 전부 다 한 패거리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내년에 새로운 암호화폐 광고를 방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린 화면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최소한 비트코인 로고 정도는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은 159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캐시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지급한다라고 밝혔었던 스퀘어의 캐시앱, 이번에는 인기 래퍼인 메건 더 스텔리언과 함께 총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랩으로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캐시앱의 CEO라고도 볼 수 있는 잭돌시, 그가 한 기사를 공유했는데, 나이지리아의 비트코인 시장 성장 속도가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잭돌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온 세계인이 함께하는 비트코인, 나이지리아의 언어로 가시아를 외쳐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채널시스에서 이야기하기를, 지난해 9월 이후 이 개설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계좌에서 최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수요를 늘리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모습이 데이터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비트코인 신고점의 주역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번 불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역시 얍삽한 녀석들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개미들도 이에 뒤처지지 않게 눈치를 빠릿빠릿하게 채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 투자 자문업체 비트코인 어드바이저리의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2021년 말, 내년 말까지 되면은 전세계 상위 500곳 기업 중 50%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양 아니고 각 기업마다 1%에서 2% 정도씩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시총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달러가 완전히 뭉개진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곳에서 많은 양의 그들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재물을 할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이 65억 달러에 달하면서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미결제 약정이 높아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이 뒤따른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올라가게 될까요? 크게 조정을 받게 될까요?
어떤 이는 비트코인이 내년 초에 25%에서 30%의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양반의 이름은 자산운용사 밀러 타박의 시장 전략 책임자 매트 말레이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기술 차트를 보면은 내년 초에 비트코인은 25%에서 30%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초강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일부 시장의 과잉 유동성이다. 지난 여름 초대형 기술주 랠리를 견인했었던 해당 자금이 주가가 안정되자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다. 투자자들은 과거 변동성 패턴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어제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전에 불장 갔을 때 막 50%씩 빠지고 30%씩 빠지면서 올라갔었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원래 30% 조정이 올 거라고 19,000달러에서도 예상이 나왔었고 그 전에도 예상이 나왔었는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비트코인 수요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쳐가지고 공급되는 양에 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25%에서 30%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가지고 25%에서 30% 조정 받으면은 지금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가 되지 않을까. 정기적인 분할 매수가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투자 조언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중반까지 가능하지만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역시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 분석 업체 비퀀트의 조사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36,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현재 12%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토로의 매니징 디렉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갓 넘어섰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지지 수준과 단기 저항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두 분석가 모두 비트코인이 최근 랠리 후에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과거 불장 때 항상 20에서 40% 조정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반감기를 한 번 더 겪었고 그 반면에 비트코인의 채택이나 수요 같은 경우는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네브라스칸 능구렁이 유명 분석가죠. 그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 이 프랙탈을 보아하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이 36,000달러 오를 때까지 안 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쩔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프랙탈 대조를 해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있는 위치가 여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따라가게 된다면 여기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 후 쭉쭉 올라가서 36,000달러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의 분석을 보고 인컴 샤크도 이야기하기를 나 역시 고점을 35,000달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뭔가가 통하는가 보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쫙쫙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S&P 500의 상승 그리고 전염병에 관련된 경기 부양책 및 양적 완화를 감안한다라면은 비트코인 지금 적정 가격은 6만 달러야. 6만 달러까지 상승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나야 좋지. 비트코인 6만 달러 가자. 자, 한편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95포인트 극단적 탐욕 단계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미결제 약정을 기반으로 봤을 때 큰 변동성이 오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크게 위로 가게 될까요? 아래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CME 갭처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까요?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알면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번 출발한 비트코인 떡상 열차,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 버스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버스 위에 비트코인 광고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 매수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매수 가즈야.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가격이 올라서 좋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춤의 찬스를 줘서 좋고
횡보를 하게 된다? 아이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겠네. 그래서 좋고. 얼씨구나 좋다구나 암호화폐 세상. 저는 크립토 토마토였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및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햇빛 뿌리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